지난주에 저희 또래 상담가 친구들 오셔서 2시간 수업해 주셔서 감사해요. 연애 코치. 네. 학생 성취하는데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감동을 했거든요. 기분이 묘하다. 전에는 연애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외로워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더 공부해보고 싶다. 그냥 우울하대요. 그냥 외롭대요. 그런데 그 그냥이란 말이 그 이유 이제 어느 거예요. 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우울해요. 그래서 자꾸 저는 이에 대한 안부만 물어줬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학연수 때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머니도 꼭 알고 계셔서 이제 좀 이런 학원이나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듣고 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알아가겠다. 코치, 연애 코칭 진행했을 때 진행 방법이 그 사람들의 그 욕구가 왜 일어나는지를 묻는 거. 네. 그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애를 알고 싶어요. 라는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가서 가장 먼저 물은 게 왜 연애를 하고 싶냐 이걸 물은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의외로 외롭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성인한테 질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뭐 친구가 애인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다느니 또 좋으니까 오히려 어른들은 표현이 그렇게 두루뭉실해요. 네. 근데 아이들은 구체적이잖아요. 네. 외롭다라는 네.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지금 케이스거든요. 네. 제가 아마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됐을 네. 거예요. 네. 주로 보고 네. 왜냐면 그 그룹 안에 연애를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네. 있었고 네.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왜 하려고 하는지를 물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서라는 걸 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뭘 물어봤냐면 연애를 해가지고 좋은 점, 연애를 해서 힘든 점을 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서 힘든 점이 뭐가 나냐면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아이들 남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친이 바람 필까봐 걱정되는 게 연애를 하면서 힘든 점에 가장 많은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남친이 연락을 안 해서 그럼 뭐가 힘드니? 남친이 바람 필까봐 두려워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힘드니라고 물어봤을 때 남친이 연락을 안 하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네, 연애를 했지만 남친이 연락도 자주 안 해요. 그리고 그럼 남친이 연락 안 하면 너가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친이 연락을 잘 안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연애를 외로워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느껴버린 거예요. 네. 연애를 해도 외롭네? 그 하나로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외로움은 연애를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질문으로 아이들이 느끼게 되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인간 모두에게 있는 감정. 외롭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내가 승화시키느냐가 우리의 과제일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외로움인지 이 외로움이 고독함으로 이 고독함을 딛고 내가 서는 그 과정의 삶의 여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네. 라는 것을 아는 거. 네. 이게 우리의 큰 숙제예요.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연애를 한번 해볼까 라는 시도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니네 라고 아는 거.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알아도 또 시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 한번 아는 거. 누군가 먼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부터 아는 거. 그리고 이걸 철학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이 큰 명제를 아는 거. 네, 엄청난 숙제인 것 같아요. 엄청난 과제. 그거와 관련된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고백에서 거절당하면 상처받을까봐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힘이 있으면 고백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다. 힘이 생기면
고백할 것이다. 뭔가 뭉클하다. 연애 주체는 나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을수록 상대에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나로 잘 서 있으면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그렇죠. 특히 제가 이번에 연애 코칭하면서 느낀 게 이거를 아이들 자존감 향상을 위한 네. 프로그램으로 연결해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리더십 캠프도 하고 자치교육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네, 자기 존재로 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연결다리가 될 것 같아요. 가장 학생들이 지금 관심 가진 시기에 관심 가진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이 이야기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게 자존감 향상뿐 아니라 생활지도 잘 쓰게 될 거라고 세계관으로 연결되니까. 그렇죠. 생각이 또 네. 그리고 그것만 확실히 서도 어찌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가 그 성공적이려면 바라는 것보다는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이 연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꺼이 줄 수 없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네. 기꺼이 줄 수 없는 네.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이 외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적인 어떤 동기가 없으니까, 네. 내적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사실은 어느 정도의 거리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예쁘고 네. 그러듯이 연애 준비 프로젝트. 네이밍이 네. 멋진데요. 네. 연애 준비 프로젝트. 네, 연애 준비 프로젝트. 아니면 연애하는 나를 메이킹하는 프로젝트. 연애 메이킹 프로젝트. 초등대학생들, 네. 1학년 학생들이 네. 그 주제로 네. 한번 액션러닝 프로젝트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솔로에서 탈출하고 우리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다 싱글일까? 이 질문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진행할 때는 가장 진행 속도도 느리고 주제도 못 정하고 팀워크도 가장 안 좋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마지막에 1등했어요. 베스트. 왜냐면 너무 즐거워. 교수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앞으로 커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사랑의 실패는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연애를 시작. 네. 제가 이거를 네. 잠깐 슬라이드로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상차에 썼다는 거는 네. 본인이 그거를 기억하면서 뭐 메모를 네. 했던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 콘책 할 때 가져간 첫 그 데이트 전제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왜 그걸 제가 가져갔냐면 제가 쌤께 아이들의 질문을 미리 받았잖아요. 네. 저한테 하고 네. 싶은 질문을 네. 받았잖아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게 그거였어요. 네. 남친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냐. 남친이 연락 안 하면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남친이 고백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보고 알았죠. 아이들이 어떤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이 연애 또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네. 걸 정확하게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자존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한 거고 이게 아까 쌤이 얘기하신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서는 고백을 했는데 꼭 받아줘야 하나요? 그 명제가 다 틀리잖아요. 고백은 내가 했어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 몫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도 나로 인해서 나온 거고 그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도 그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고백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아이들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좀 잘못된 정체성을 갖는 게 뭐냐면 외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에 쑥대버리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네. 해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에게 저는 제 코칭 정체성에서도 Being Myself,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자존감이 뭐냐면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쵸, 것보다는 당연한 네.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적이 뭐 몇 점이야 몇 점인 거예요. 그러면 난 그래, 나는 성적은 그래 라고 팩트로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나는 어떤 게 굉장히 재밌어. 비록 점수는 낮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뭐 몇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정식을 풀잖아? 그러면 이 과정이 정말 재밌는 거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넌 수학 몇 점짜리에 이게 아니라 너 수학 몇 점이지? 그거는 별도로 네, 방정식을 굉장히 재밌게 푸는데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밖에 못 봤는데 그렇지만 저는 방정식 풀 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래서 공식에 넣었는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짜릿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 저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연애로 보자면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한 거 있죠. 너무 웃겼어요. 걔가 거절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거절당하는데 정말 짜릿했어요. 막 이런 거. 교수님, 그 이후로 이제 이 또래 상담가는 아니었지만 그 상담가였던 친구의 절친이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또래 상담부에서 있었던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핫 이슈였어요. 연애 코칭 박사님께서 언제 오는가가. 근데 그 친구가 직접 그 활동에 참여는 안 하지만 그 친구가 분명히 가서 자기 절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걔가 저한테 밥 먹고 급식 먹고 오는데 선생님 저 연애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의 눈빛과 표정에서 사랑은 실패는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연애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사실 그의 몇 마디 이제 오고 감과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편하게 쌤한 말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그 잔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 그 시간을 보낸 걸 잘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이 사랑과 이별이 하나라는 걸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랑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우리는 내가 널 사랑해 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념을 이 사람한테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전까지가 가장 많은 함의를 품고 있는 그런 게 될 거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더 멀어지는 일이 많아져요. 실망하고 그 멀어지는 일이 더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게 권태기를 거치고 이별에 이르는 과정까지 거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 사랑의 종착지가 결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까지가 다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성장 포인트. 그렇죠. 요즘 아이들처럼 카톡으로 그만 만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별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에 집중했듯이 썸 탈 때 집중했듯이 마지막 이별점을 찍는데도 어떻게 집중해서 끝까지 과정을 가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거는 이 과정에서 나의 성장 포인트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과지향적인 목표로만 살면 거기에 아무런 사유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해봤다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돈이 얼마 있어 라고 했는데 그 돈을 그냥 누가 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법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삶도 보면 그 거액을 가지고도 아무런 사유가 없으니까 그냥 떨어진 돈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망가뜨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고백하는 시간도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고백을 해보고 또 사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은 다른 말로 기다림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친이 연락을 안 온다.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나의 성장 포인트.
근데 감히 나에게 연락을 안 해?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내가 아직도 미성숙구나. 그런 부분이 성찰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초등 시기에 이 연애라는 거,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은 시작부터 엔딩까지가 다 사랑의 과정이다. 이 사실만을 알고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사회인이 됐을 때 또 어떤 그 시련이 왔을 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